JP모건이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. 이 지스케일러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을까요?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, 바로 그 아주 낙관적인 평가의 속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바로 시작하죠. 자, JP모건 보고서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이 문구부터 한번 보시죠. 깊은 확신을 반영하는 것, 이건 뭐 단순히 실적이 좋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지스케일러라는 기업의 아주 근본적인 힘, 그리고 그 미래 가능성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.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분석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 문장 하나에서부터 딱 느껴지죠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350달러. 이게 바로 JP모건이 새로 내놓은 목표 주가예요. 오늘 분석은요, 말하자면 이 판결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이건 지스케일러가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시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다시 말해서 왜 지금 이 세상이 지스케일러 같은 기업을 이렇게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가, 바로 그 이유에 대한 겁니다. 이 시장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바로 이 패스틀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. 이 분석 틀을 사용하면 거시적인 환경, 그러니까 이 세상의 큰 흐름이 어떻게 지스케일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게 되죠. 자,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.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. 거의 모든 게 지스케일러를 향해서 불어오는 강력한 순풍 같아요. 한번 보세요. 정치, 법률적으로는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들고 데이터 규제는 빡빡해지니까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제가 됐어요. 경제적으로는요. 다들 허리띠 졸라매도 사이버 보안 투자는 절대 못 줄이는 최우선 순위가 됐죠. 사회적으로는 원격 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예전 방식의 보안은 그냥 무용지물이 됐고요. 그리고 기술적으로 클라우드나 AI가 만드는 새로운 위협들이 오히려 지스케일러 같은 고급 솔루션에 대한 수요를 말 그대로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. 이건 뭐 사방에서 수요가 밀려 들어오는 형국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큰 그림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을 들여다보죠. 이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지스케일러가 이길 거라고 보는 걸까요? 이번에 쓸 도구는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입니다. 이걸로 사이버 보안 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볼 건데요. 이 모델을 보면 지스케일러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,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지스케일러가 이 경쟁 구도를 얼마나 영리하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. 물론 이 업계의 경쟁 치열하죠.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요. 기술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,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저 구매자 교섭력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어떤 기업이 지스케일러를 쓰기 시작하잖아요. 그럼 이게 그 회사 IT 시스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얽히게 돼요. 그래서 다른 서비스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. 이 어마어마한 전환 비용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락인 효과고 고객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두는 강력한 해자가 되는 겁니다. 이런 경쟁 우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. 지스케일러의 내부 역량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. 제로 트러스트라는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은 기본이고요. 27%나 되는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을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죠. 고객 유지율이 90%가 넘는다는 건 아까 말한 락인 효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고 고객들도 만족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고요. 게다가 일단 고객으로 만들면 데이터 보호나 AI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파는 이른바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.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지스케일러는 경쟁자들이 정말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방어적인 경제적 해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이 분석에서 가장 미묘하면서도 어쩌면 제일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이거 좀 위험 신호 아닌가 싶을 수 있는 걸 JP모건은 오히려 강점의 신호로 해석했거든요. 바로 그 부분입니다.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상황이 이렇게나 좋은데 왜 회사는 스스로 성장 전망치를 낮춰잡았을까요? 여기에는요,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. 그 의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ARR, 우리말로는 연간 반복 매출이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.
이게 뭐냐면 회사가 구독 서비스로 매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비교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그야말로 아하 하는 순간이죠. G스케일러가 ARR을 계산하는 방식을 바꾼 건데요. 예전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사업 같은 좀 불확실한 미래 기대치까지 포함했어요. 그런데 이제는 딱 현재 계약된 수익만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좀 낮아 보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건 성장이 둔화됐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우리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. 희망사항이 아니라 팩트를 보여주겠다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이 변화는 단기적인 기대감을 부풀리는 것보다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뢰를 쌓으려는 아주 성숙한 기업의 전략적인 한 수라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서 JP모건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. JP모건의 낙관적인 전망은 이 세 가지 논리로 딱 정리됩니다. 첫째,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올바른 시장에 있다는 것. 둘째, 기술력과 락인 효과라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올바른 기업이라는 것. 그리고 셋째, 단기적인 과장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택하는 올바른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.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게 바로 JP모건의 분석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오늘날 과연 G스케일러는 마치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쓰듯이 당연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클라우드 시대의 필수 유틸리티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JP모건의 분석은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.